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상 강사 라중남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러실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죠. 또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취미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제약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맘때쯤에 성균관대 이동훈 교수가 논문 한 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 안에 대구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도민의 79%가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약 30%가 코로나로 우울하고 50%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훈 교수의 결론은 뭐냐?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사도 맞아야 되고 백신이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방역,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되고 나중에는 내면의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습니다. 이를테면 걷다가도 빙그레, 설거지 하다가도 빙그레, 밥 먹다가도 빙그레 됩니다. 왜? 내면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어떤 분은 이게 머리 빗는 빗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톱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병원에서 왜 가면 왜 심장 박동입니까? 왜 이렇게 그죠? 그 그림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파도로 그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파도가 수없이 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이 파도냐, 아니면 잔잔한 호소냐에 따라서 어떤 외부 어떤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내 마음이 파도면은 상대방의 어떤 작은 사소한 어떤 말 한마디나 행동에도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 챙김을 함께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5분, 10분, 20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잔잔한 호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했는데 마음챙김이 도대체 뭐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근처에
굉장히 큰 꽃동산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상주에 있는 낙동강에 보면 주변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경천대라고 하대요. 그 경천대에서 시작해서 자, 빙 둘러오면 어디죠?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돌면 남장사가 나오고, 또 남장사에서 더 돌면 사벌면이죠. 네. 그리고 사벌면에서 다시 경천대. 자,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리고 아름다운 꽃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쁜 꽃들도 많이 있는데, 불에 타면 자작, 자작 그리는 자작나무 군락지도 있고요. 여자는 갈대요, 남자는 올대더라 하는 갈대숲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요즘 비가 그래도 자주 오고 이래서 산불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산불 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당장 방송국에서 제가 쫓겨날 겁니다. 네. 자, 이 아름다운 꽃동산에 불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발견했을 때, 또는 아무도 발견하는 사람이 없을 때. 첫 번째, 누군가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아니면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불이 났는데 아름다운 꽃동산에 출동해 주세요. 빨리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동해서 요즘은 한 2분, 3분 정도 되면 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을 초기에 진압을 하면 꽃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무사히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꽃동산은 다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다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 놓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불을 꺼서 꽃동산이 보존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알아차린다면 내 마음은 무사히 보존이 됩니다. 네. 마음이 이 파도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도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을 때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꽃밭이 다 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은 이 춤추는 파도처럼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마음챙김 명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마음챙김 명상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과학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웃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재미있을 때 하하하 웃는 웃음이죠? 네. 자, 이 웃음은 어때요? 자, 이 웃음은 명상시에 나오는 웃음입니다. 내면의 평화입니다. 내면의 웃음이죠. 빙그레입니다. 네. 걸어가다가도 빙그레. 밥 먹다가도 빙그레. 설거지 막 하다가도 나도 몰래 빙그레. 왜?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서 그 평화스러움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명상을 실제로 해볼 텐데,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의식을 두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코와 입술, 윗입술 사이에 여기에다가, 얼굴 앞,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온 마음, 온 의식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가볍게 다물고, 눈을 감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그것만 관찰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뿅 하고 딴 데 갑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가만히 내려놓고 다시 코와 윗입술 사이 얼굴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가면 다시 가져오고, 가면 다시 가져오고, 가면 다시 가져오고.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간단하게 3분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몸의 긴장과 이완을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긴장을 시키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면서 몸을 긴장시키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종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은 가볍게 눈을 감고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합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관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림처럼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코와 윗 입술에 두고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가만히 그리고 부드럽게 관찰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만 관찰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지속적이고도 부드럽게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의식이 딴 곳에 방향을 틀면 그때마다 그냥 그것을 가만히 두고 부드럽게 얼굴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의식을 원위치 하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오로지 그것만 관찰합니다. 네, 가볍게 눈을 뜨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명상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상의 자세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그림이 평좌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이 반가부좌 자세입니다. 반가부좌 자세는 한쪽 다리를 반대편 넓적다리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세는 가부좌 자세입니다. 네. 양쪽 다리를 꼬고 하는 명상의 특유의 자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는 집에서도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은 의자에 앉아서도 명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때는 허리 그 받침대에다가 허리를 대고 편안하게 명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어떤 자세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자세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명상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이 다 아실 회사입니다. 구글, 인텔, 페이스북, 나이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뭐 이런 유수의 회사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림이 사과 한 입 뱀으로 먹은 회사죠. 애플입니다. 네. 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된 사내 직원 교육은 뭘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미국 인구의, 성인 인구의 5명 중에 1명꼴로 이 명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의 타임지에 보면은 명상의 과학, 마음챙김 명상혁명, 네. 이렇게 미국에는 명상의 혁명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그 다음에,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을 바디스캔 명상입니다. 이 바디스캔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자기 몸의 모든 장기라든가 피부 이런 것을 마음의 눈으로 스캔하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자, 싱잉볼 명상. 어떤 특수한 용기로 가지고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상 걷기. 네, 명상 걷기. 이 명상 걷기도 잠시 후에 한번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해 명상, 연빈 명상 등등 많은 명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명상은 왜 필요한가? 고 황수관 박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엔돌핀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죠. 그 행복 호르몬 엔돌핀의 4000배인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고 감정 조절이 가능합니다. 건강까지 덩달아서 좋아지죠. 그리고 우리의 뇌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더 높은 차원을 원하는 사람은, 공부를 원하는 사람은 자아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을 원하는 분은 영적 깨어남, 깨달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 깨어남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자기 성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나 어떤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지요. 자, 명상의 일반적인 효과, 이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행복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면은
복식호흡이 됩니다. 이 복식호흡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심신을 안정을 시킵니다. 명상을 하면은 지식이 아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명상을 깊이 한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잘 안 되던 일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생기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자, 이런 그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덤으로 명상을 하면 느낄 수 있는 효과. 뭐냐면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겁니다. 미국의 건강정보 사이트 비트닷컴이라는 곳에서 치매를 막으려면 해야 될 8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커피를 마셔라, 뭐 숙면을 취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햇볕을 쬐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명상하라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의 약 한 20명을 MRI를 찍어 보니까 이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이 부피가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매는 어떤 겁니까? 치매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호두가 빈 껍데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용적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명상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이쪽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라는 뇌파가 나오고, 세로토닌, 도파민, 아까 말씀드린 다이돌핀, 이런 행복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우리를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쪽 우측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뇌파는 베타파가 나오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또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분노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혈액을 빨리 흐르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분노의 호르몬. 이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리차드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왼쪽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행복해지고 열정에 찹니다. 그런데 오른쪽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불행과 고민이 많아집니다. 반가운 소식은 보통 사람들도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바뀝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마음 챙김 명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코로 호흡을 합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내가 숨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내가 지금 숨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오로지 그것만 관찰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뿅 하고 딴 데로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내 마음을 코와 입술 사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관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로지 지금은 평화롭게 앉아서 여러분이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만 오로지 그것만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 내 마음은 고요하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분보다도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걷기 명상, 명상 걷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명상 걷기는 여러분이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마트를 갈 때나 회사를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갑니까? 정신없이 가죠. 또는 계획이라든가 어떤 걱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걸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걷기 명상은 현재에 존재하는 방법을 찾는 건 그런 방법입니다. 자, 어디를 걸어가야 할 때 또는 아까 여러분 함께 했던 명상을 할 때 걷기 명상과 이 명상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걷기 명상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걷는 걸음이죠. 사실 이 부분은 다리가 크로즈업이 이제 되면 좋은 방법인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발을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걸으면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잖아요.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을 걸을 때 오른발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발바닥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아까 마음챙김 앉아서 하는 명상처럼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코 앞에 모든 의식을 뒀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발바닥에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의식을 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것만 계속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통 걷기 명상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것보다 약간 천천히 걷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서 앞으로 놓음.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들어서
앞으로 놓음.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왼발 들어서 앞으로 놓음. 네.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발바닥에 두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주 천천히 걷는 걸음입니다. 매우 느린 속도의 걷기 명상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도. 뭐를 하겠다는 의도를 안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발을 들려고 할 때 발을 들려고 한다 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듬. 발을 뻗으려고 한다 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뻗음. 발을 놓으려고 한다 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놓음. 왼발을 들려 한다 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듬. 뻗으려고 한다 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뻗음. 놓으려고 한다 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놓음. 발을 들려 한다 듬. 뻗으려 한다 뻗음. 놓으려 한다 놓음. 발을 들려 한다 듬. 뻗으려 한다 뻗음. 놓으려 한다 놓음. 발을 들려 한다 듬. 뻗으려 한다 뻗음. 놓으려 한다 놓음. 네. 이렇게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마다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보통은 이 화를 내는 걸 모릅니다.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걷기 명상에 매우 느린 속도의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의도를 계속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화를 낼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걷기 명상의 가장 마지막 매우 느린 속도의 걷기 명상은 그러한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동작할 때마다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시인 칼 부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의 시 산 너머 저 멀리 이런 시입니다.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남들이 말들 하기에 남들 따라갔다네. 아, 눈물만 흘리고는 돌아왔다네. 산 너머 더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들 말들 하네.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행복이 산 너머 있을까요? No. 행복은 산 너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한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밑틸과 틸틸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맸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처마에 보니까 새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 결코 산 너머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함께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명상을 잘 배워 놓으시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파랑새를 찾으러 멀리 떠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행복이고 또 다른 행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반적인 행복은 외부에서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행복이죠. 이를테면 이성, 사랑,
돈, 권력, 명예. 자,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행복입니다. 있을 때나 또는 들어올 때나 이럴 때만 이제 행복한 거죠. 돈이 없으면 또 안 행복하잖아요. 돈 들어오면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성분을 사랑하면 욕망이 되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욕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행복은 내면에서 샘물처럼 저절로 우러나오는 행복입니다. 이를테면 돈이나 이성이나 권력 이런 것이 없어도 느껴질 수 있는 행복이죠. 바로 명상을 통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이 가능해집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만히 관찰하면 빙그레 됩니다. 진짜로.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은 하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하나는 지속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안에 행복한 구성 요소를 집어넣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에 행복한 구성 요소를 집어넣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음에다가 행복한 구성 요소를 집어넣고 불행해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구성 요소는 뭐냐? 친절한 것, 사랑, 화내지 않는 마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봉사, 부드러운 말, 그리고 명상을 통한 평온, 환한 얼굴, 마음 챙김, 그리고 우리가 선정, 삼매라 그러죠? 이런 경험, 척언지심, 연민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마음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명상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은 주로 숨을 관찰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연습을 했죠. 가만히 눈을 감고 코와 윗 입술 사이에 모든 의식을 두고 숨이 들어오나 나가나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숨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음으로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는 똑같아요. 숨 관찰할 때랑. 그 상태에서 지금 내 느낌이 이게 좋은지 아니면은 나쁜지 아니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든지 이 세 가지를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뭐냐?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맨 그 자세에서.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지. 편안하구나. 편안함. 무슨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있네? 걱정하고 있음. 슬프다. 슬픔. 기쁘다. 기쁨. 옛날에 무슨 일이 생각이 갑자기 나요. 화난 일이. 화남.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있음. 이런 식으로 현재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를 돌보는 자기 돌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어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어린 자식을 보호를 하듯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려놓음이 가능해집니다. 천천히 내려놓게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치유가 되는 거죠. 힐링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내면의 평화와 지극한 행복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약 10년 전에 저는 이 명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감사한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이 내면의 평화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너무 설레었어요. 떨리는 것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지금 더 큽니다. 네. 비록 제 모습이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이 호남이 아닙니다. 아주 못생기고, 표정도 형편이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껍데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내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